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정성이라고 합니다. 5차 전략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 평화철도의 활동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북철도 연결에 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뭔지, 대북 제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북철도로 연계되면은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 정시에 비추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평화철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8년 2월 달에 준비를 발족을 하고 3월 18일 날 이제 국회에서 성대하게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2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만 하더라도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전쟁 위기가 감돌고, 그것을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쪽의 대표가 오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바이든인가요? 부통령이 참여했었죠.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동계올림픽이 남과 북의 어떤 얼음을 이렇게 녹이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쭉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철도회관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조직 출범 앞두고는 저희들이 이제 공동대표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 상임대표이고, 우리 이장희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양대 노총 위원장, 그리고 기독교 나핵집 노정성, 양길성, 그리고 천주교회는 이제 박창일 신부님,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했고, 유신 때 이제 YH 노조 지부장 했던 우리 최순영,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대표를 모시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 협력이 시작될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해 4월 달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9.19 공동성명, 9.19 평양 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군사 합의서까지 채택하는, 좋았다가 결국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가로막히기 시작해서 북미관계 안 풀려도 남북관계 잘 나가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력도 미국이 말리고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지금 이제 막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활동은 이 열차를 타고 부산이든 목포든 서울역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열차를 타면은 일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갔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그랬고,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대륙으로 갔었죠. 모스크바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남북철도가 연결 안 된 이 조건에서도 여행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경의선, 그리고 경원선은 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가서 철원을 쭉 둘러보면서 끊어진 이 분단 현실을 체험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백마고지역에서 북쪽 평강역까지 25.4km가 지금 잘려져 있습니다. 백마고지역, 그 다음에 철원역, 평강역 이렇게 되어 있고, 철원역에서 옆으로 금강산선역이 있습니다. 금강산선. 일제 때는 이제 수학여행도 다녔던 내금강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은 이제 38km 정도가 잘려져 있는데, 이 경의선, 금강산선을 연결하기 위한 1인 1만 원, 100만 명이 만 원씩 내가지고 평화 침묵을 마련해서 정부 예산과 함께 5대5로 해서 100억이면은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DMZ 평화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많은 기증한, 평화 침묵을 기증한 모든 분들의 이름을 새기겠다. 그래서 먼 훗날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끊어진 철도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 평화철도 기행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소풍 갈 때나 여행할 때 완행열차 타고 천천히 달렸지만은 얼마나 운치가 있고 좋았습니까? 삶은 계란도 까먹고 고구마 감자도 까먹고 그랬듯이 이 바로 서울역에서 경원선을 타고 철원 가는 길이나 서울역에서 도라산까지 가는 경의선 이 참 서울에 가면 DMZ 트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구간을 이제 단축을 해가지고 운행 중인데요. 한번 타보시면 그 안에서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강도 하고 돌아가면 자기소개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평화열차 기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조정이 되면은 완화가 되면은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쉽게 통일운동하자, 평화번영 통일운동하자 이런 취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제재도 있고 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만이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 운행이 된다. 해가지고 캠페인을 이제 서울역에서 매주 목요일 날 수십 차례 했죠.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동참하고 통일 그림 전시도 해가면서 많은 기정도 받고 연설을 하면서 이장희 공동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나오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남북철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미 대사관 앞에서 화요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제재 적합 해제하라 해가지고 우리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밖에 인사들이 1인 시위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걸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활동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책 토론회 열차 타고 백산 가려면 2021년 막혔을 때 한반도 정세와 보건회로 협력에 대해서 한반도 남북 철도 연결과 내년 2월 달에 있는 국병 동계올림픽 응원단 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만 실시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행진 과정에서 도지사들, 광역시장들 다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진주에 가면 큰들이라고 유명한 마당극 하는 그런 극단이 있는데 그 오작교 아리랑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같은 마을에 살다가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나중에 이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줄거리로 해서 아주 멋집니다.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아트센터에서 했고 지금 대구시장 국힘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무지개 다양한 그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에 이제 평화기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정말 이 반에서는 처음 있는 정면으로 도라산에서 경기도 집무실을 차리겠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1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정치인들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권영길 이장이 대표님 모시고 이 앞에 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엄습하면서 서울역에서 못한 캠페인을 목요 특별대담이라고 정세와 관련한 평화번영 통일 이슈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고 그런 바가 있죠. 각계 인사들이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각종 강연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쭉 해왔고 현대사업도 해오다가 바로 원래 4월 27일 판문점처럼 3주년 맞아서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7월 27일 날 임진각까지 도착한 550km 90일 동안 대행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철도 평통사 그리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 시민연대를 포함해서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해서 철도를 잇자 남북을 잇자
이어라 남북철도, 피어라 한반도 평화, 열어라 통일경제. 미국은 대북제재 해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라. 하도 눈치를 보고 안 나서고,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합의는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평양 가서 감동적인 연설을 5천 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따로 살아서 했다는 그 얘기 듣고 울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만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조형물, 여기 이제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거를 밑에 이제 바퀴를 달아가지고 잘 나갑니다. 크게 무겁지는 않고 양쪽에 3명씩 붙어가지고 부산역부터 지금 서울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4단계 임진각 행사만 지금 고향 파주 몇 구간하고 임진각 행사만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9월 11일 날, 9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당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 철도 운행이 중단된 날입니다. 9월 11일이. 1945년 9월 8일 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 공간에서 민중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철저히 탄압한 미군정이 9월 8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3일 만에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끌고 쭉 오다가 방역 4단계에 봉착해서 이제는 1인 행진을 했습니다. 1인 행진을 쭉 이제 우리 이장희 대표님이 여기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요. 이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한반도 조형물을 못 끌고 피켓을 들고 1인 행진을 쭉 25일까지 이렇게 하다가 27일 임진각 행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화철도 운동을 쭉 전개해 왔는데요. 이 평화철도는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도 느꼈습니다만은 대행진에 부산이면 영남 쪽은 뭐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박수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북철도는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가지고 남북철도 연결되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할 뿐이지 그건 돼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효과가 있는데요. 물류비 절감으로 남북 직격이 증가되고 물류비가 배로 가는 것보다 속도도 3분의 1, 비용도 3분의 1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북쪽에 광물이 많이 납니다. 남쪽은 비싼 달러 주고 전부 광물 88%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북쪽에 다 묻혀 있어요. 마그네사이트고 철광석이고 히토류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가져오면 됩니다.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하면은 터주기 한다. 남쪽이 돈을 많이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돈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거 바꾸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철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항구라든가 목포 항구라든가 통영 바닷가에 있는 항구는 전부 다 국제 물류 기지가 됩니다. 해외 각국이 바로 그를 통해서 대륙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류, 보관료, 운임료 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또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민족경제 균형 발전, 이거 6.15 정말 사망에 나오는 이것이 아직도 2000년 6.15가 20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5.24 조치를 쳐갖고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마저 닫을 때 정말 합의서가 산산이 깨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죠. 자,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평화에 관한 항구적인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바로 남북철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하고 평화협정을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다 선언이고 종이 쪼가리 위에 사인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도 타고 물건도 타고 사실상 평화를 정착시키고 되돌릴 수가 어렵게 만드는 항구적인 평화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과 북이 70년 따로 살면서 차이가 뭐 좀 있다고 그러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바이칼까지 갔다 왔습니다. 만주 횡단 열차를 타고. 근데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갈 일을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단둥까지 가서 단둥에서 중국 고속철을 타고 하얼빈을 가가지고 하얼빈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저 만주우리를 거쳐서 치타 해가지고 이제 일출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 역사평화기행을 연인은 한 800명을 이제 모시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아니면서 사람이란 게 특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이 조건에서도 한류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이 확실히 우수합니다. 제가 봐도. 가만히 못 있어요. 부지런하고 교육만 시키고. 연해주라든가 연변에 가면요. 학원을 7개씩 보냅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사교육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교육열이 있고 성실하고 건면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열차를 타고 이 도시 저 나라를 가서 좋은 거를 본다고 합시다. 제도, 사상과 문화 좋은 거 보면 좋은 거를 융합할 거란 말이죠. 융합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문명이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은 신문명을 창조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부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경의선 타고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타면은 저 블란스까지 가고 블란스에서 해저터널 영국까지 가고 계속 밑으로 가면 스페인까지 가는데 스페인 남단으로 가면은 지브롤터랩이 있습니다. 1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금방 해저터널 뚫습니다. 북아프리카 가서 계속 아프리카 종단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열차 타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서쪽이고요. 동쪽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바롭스크를 경유해가지고 계속 동북쪽으로 가면은 베링 해협이 나옵니다. 알래스카하고 80km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섬이 있습니다. 경제성은 차치하고 그걸 철도로 깐다고 했을 때 열차를 타면 알래스카를 거쳐서 캐나다 거쳐서 미국 거쳐서 중남미를 거쳐서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그림을 해보면 한반도가 하트 모양으로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바로 심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장. 그래서 세계 문명의 신문명의 창조 지역으로 한반도. 그리고 세계 평화에 견인하는 그런 지렛대로서 한반도. 그리고 번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뭐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되기 전에 교류협력만 돼도 이후 3년 만에 5만 달러가 되고 5년 만에 5만 달러가 되고 8년 만에 무슨 7만 달러가 되고 이게 다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자본가들,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번영 통일의 지름길은 남북 철도 연결에 있는데 특히 지금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죠. 또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조금 오랫동안의 그 반공정세에 찌들어 있는 우리 국민들 보수적인 분들은 금방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남북 철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로 얘기를 해가지고 통일운동의 그분들까지 다 동참시키는 그래서 남남 갈등도 줄이는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북 철도를 가로막는 건 대북 제재인데요. 오해가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항목 안에 열차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짜 유엔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장현 선생님이 완전 전문가죠. 이장현 선생님이 밝혀낸 겁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휴전협정 항목에 보면은 특히 유엔사는 유엔 산하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유엔사고
그 항목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진입하는 거 있잖아요. 휴전선을 보면은 군사 붕괴성이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에 접근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냐면 유엔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들어가는 걸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통과하는 거는 또 어디서 관리하느냐? 군사 붕괴선을 통과하는 거. 요거는 정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정전위원회에서 중국하고 북한을 철수해 버렸어요. 사실상 해체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이면서 유엔 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모자를 2개, 3개 섞은 이자들이 바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거, 군사 붕괴선을 통과하는 걸 다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엔 제재 항목이나 미국 독자제 항목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기름도 정제유는 이제 싣고 가는 거를 막아놨어요. 근데 정제유 우리가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그걸 소비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을 원활하게 하자면 궁극적으로는 가짜 유엔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군을 이 땅에서 나가도록 해야죠. 지금 국회에서 그 값비싼 주한미군 주둔비를 물어주는 거를 국회에서 비준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북철도 연결에 평화가 있고 밥이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번영은 당연하고요. 통일의 첩경이고 자, 이걸 가로막는 가짜 유엔사 해체해야 되고 대북 제재, 유엔 제재, 미국 독자 제재, 한국 제재, 특히 5.24 당장 풀어야 됩니다.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기 전에 제대로 내 진로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제 그저께부터인가 성김 대북특별대사가 왔는데요. 와가지고 말은 그렇다하게 했습니다. 상황 관리하느라고 북쪽에서 군사 공세를 할까봐 이거 말리를 하고 말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조건 없이 만나겠다. 만나면은 뭐지 많이 그 유연성 있게 대북 무슨 뭐 풀어줄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국민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도 굉장히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정부 내에는 안보실장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 3등이 통일부 장관이랍니다. 아무리 힘도 없답니다. 통일부 장관이. 서훈, 박지원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만 질문, 아니, 들리겠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북 평화철도 있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은 안 되니다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여기 안 되실 텐데. 들립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아까 핵심적인 게 지금 남북철도를 잇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미국이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건 유엔까지 합쳐서 뭐 이렇게 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인데요. 지적은 해주셨는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이 맡고 있는 이 문제를 남북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뭐 국제 제재에 사실 철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맡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사실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국제 여론을 만들든 아니면 뭐 국제연합에 가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든 뭔가 이게 우리가 법적이 됐건 국제 어떤 사회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집행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한국 정부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은 통일부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인영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시킬 때에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인으로서 사실 뭔가를 하기를 원해서 했다고 난 보는데 사실 뭐 국정원장인 박지원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정치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실 뭐
그 서훈인가요? 짧게. 아니, 네. 이런 분들이 어떻든 간에 뭐 그분도 뭐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내 말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합쳐도 좀 부족할 판에 그들이 만약에 이게 역할을 안 하고 그 방임하고 오히려 막는다면 이것을 우리 정부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평화철도 있기가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받든 어떻든 간에 뭔가 방법을 찾는 그런 것에 고민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수직 사무처장님의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그 질문은 우리 뜻있는 많은 국민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 사항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미국이 뭐 잘해줄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천년만년 가도 안 풀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전략은 대중 견제에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면 북을 압박을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세강의 진원해잖아요. 중국이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힘의 균형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간에서 철군한 사실로부터도 알다시피 조금 더 기울어지면은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북을 중국, 러시아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중립화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한 전략 수정입니다.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핑퐁 외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을 한 베트남하고. 근데 아직도 북하고는 안 합니다, 이제. 거의 70년이 가까우는데도. 그래서 아직은 이 한반도가 이 동아시아가 미국으로서 전략적 이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 수정을 아직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략 수정을 미국이나 한국 정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10만 촛불을 하면은 고민을 더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지난번에 우리가 1,700만, 연인은 1,700만이 모여가지고 평화적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길거리에 종이 한 장 안 뿌리고 가게도 멀쩡하고 다른 나라 같으면 약탈 막 때려 부수고 했을 텐데 그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촛불 민중이란 말이죠. 위대한 민중입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것이 박근혜 탄핵이 아니고 미국 물러가라. 이러는 10만, 20만, 100만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이거 까딱하면 다 놓치겠다. 덜 놓치기 위해서라도 좀 전략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나라 전체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 구조가 외자 재벌 중심의 구조입니다. 그러고 역대 미국 유학파들이 전부 다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예속국가, 종속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구조에서 까딱하면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남 제재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도 보세요. 조중동이 어떻게 아프간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가. 아프간처럼 미군 철거하면 금방 정권 날아가다 다 쫓기고 난민이 된다. 한반도, 대만도 그럴 수 있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미국 나간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통합 못 지킵니까? 얼마나 지킵니다. 국적보다 경제력도 3배나 크고 지금 무기 국방비도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세계 5위에 7위입니다. 7위 국방 예산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미국은 좀 나가줬으면 좋은데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년에도 남북철도 이렇게 대행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년 전에 DMZ 인간 띠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목포에서 고성까지, 부산에서 파주까지 X형으로 한반도에 대규모 인간 띠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의 깃발을 들고, 미국 정신 차려라. 미국 손 떼라. 남북 철도 가로막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미국 이 집권자들이 전략가들이
고민을 해 전략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질문 또는 또 개인 의견을 갖다 말씀 주실 분 있으면은 음소거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성희 위원장이 아주 우리 평화철도 운동의 내용을 상당히 잘 정리했습니다. 사실 4.27 판문점 선언의 그 서문에 쭉 보면 민족의 혈맥을 잇자, 민족의 혈맥을 잇자. 분단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만남입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 철도도로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철도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날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정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중화하고 또 국제화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4.27 판문점 4.2 맞아서 4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바로 부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잠시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신 말씀 대단히 소중하고요. 저는 지금 온라인에 지금 한 2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에도 지금 한 8, 9분 들었는데 요사이 바쁜 중에 이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평화철도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은 여러분들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단돈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부자를 가르쳐주고 평화철도 카톡방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평화철도에 전부 다 이번에 남북철도 있기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유병아 선생님, 김범창, 신수님 선생님은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 날에 걸쳐서 함께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랬다. 그런 분입니까? 정혜스도 선생님 청주부터 쫙 며칠씩 참여하시고 전국적으로 다 보였네, 그런 거 이게. 다 모였습니다. 최명철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최영희. 야, 우리 김영희 선배님은 제주도부터 해서 부산까지 해서 저 밀양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요즘은 서울에 오셔가지고 방송차 끌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 뭐 전부 다 우리 이병록 제도 뭐 전부 다 참여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멀리서 참석하신 일일이 우리 발제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발제 관련 아니면은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또 기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예, 평화연대 공동대표 박한창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오시면 얼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보이네. 그러니까 정성희 집행위원장님께서 지금 DMZ를 우리가 넘어가는 데는 미국에 의해서 유엔이나 미군 사령관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휴전선을 넘어가는 데는 정전이요. 그것도 내나 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위원회인데 정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위치나 뭐 사무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남한에? 네, 형식적으로 정전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그 중국 북한은 철수해버렸고요. 네, 거기는 철수가. 미국과 그 중립국을 가장한 몇 나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잔 선생님 나중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군 철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현지 지정학적으로 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항상 부딪히고 또 일본은 우리를 병탄하고 자기들이 섬나라를 면하고 대륙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계획이 한 60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도하고도 연결돼서 분쟁의 씨앗으로 만드는 걸로 일부 학자들은 정의를 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우리와 불평등한 방위조약이라든지 쇼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운동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 미국이 그 DJ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미군이 여기 아까 제가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해서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것은 그런 불평등 조약만 개정이 된다면은 독일과 같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 동북아 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무슨 해주시면 말씀인지.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6.15 공동선언 지형에 남쪽의 주한미군을 용인했다. 북쪽이 허용했다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와전됐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종전선언을 우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할 거란 말이죠. 평화협정을 하면은 지금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대북 억제력으로서 주둔하는 겁니다. 근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북쪽에 남침을 안 하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성격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짐으로써 한꺼번에 나가든지 단계적으로 나가든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뭘 이제 남북 간에 아니면 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냐면 평화유지군으로서 평화유지군 중에서 미군이 일부 포함된 것은 용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도기적으로. 그것이지 현재 안 그래도 전략적 유연성까지 얘기해서 이 남쪽 땅에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분쟁 지역으로 다 파견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양안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적국인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동북아의 집단 안보 체계에 있어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주한미군이 일부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 일부 있는 것은 모르나 지금 외국군으로서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이제 수명이 다 된다는 거죠. 평화체계가 싱가포르 선언은 첫째가 북미관계 정상화,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1항이 아니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를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강호재 우리 박사에 의하면은. 자, 그래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완충 지대로서의 주한미군의 기능을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평등한 협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등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맹은 없는 게 좋습니다. 비동맹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주 평화 친선에 입각한 비동맹, 균형 외교 또는 근거리 외교하는 게 낫지 미국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중국하고 대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견제해야 되지만 그래서 미국,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면 중국, 러시아를 활용하고 중국, 러시아가 남진으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일본, 미국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런 활용력을 어디까지나 자기 힘이 있을 때 균형이 되는 것이지 자기 힘이 없고 양쪽을 하다가 구한 말에 대한제국 시절에 어떻게 나라가 됐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힘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 협력하고 하는 걸 튼튼히 하면서 양쪽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미 소파라든지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이라든지 개정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지금 우리 특히 우리 이장희 선생님이 이 한미 행정협정 이 개정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해오셔가지고 이건 뭐 완전 취해법권을 허용하고 재판도 못하는 이런 식민지 속국 같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겠습니다. 지금 저 코로나 확진자가 주한미군 안에서 막 등장한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사도 못합니다. 조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선생님. 역시 그 역사적으로 이 한국 전쟁 자체가 그 미군에 의해서 도발된 것처럼 그쪽에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현재도 북한은 그 미군이 적이지 우리 그 남한 사람이 같은 민족이 남한 사람이 적이 아니거든요. 짧게 좀 그런데 정리해 이제 주시죠. 우리 그 네, 좀 정리 말씀해 얼른 주세요. 할게요. 그리고 우리 그 국가보안법에서는 아직도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도 철폐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평화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정전협정은 세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팽덕회하고 김일성 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을 크락 중장이 이제 맡아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맺은 게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 내용 중에 3개월 이후에 평화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안 해버렸어요. 어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긴 미국의 그 합의서 파기가 94년 11월 달 제네바 합의도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 뒤집었죠. 그리고 싱가포르도 회담도 이제 뒤집고 그 전에 무슨 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 가서 그 워싱턴 공동 커뮤니케를 또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마다 미국이 먼저 다 파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미 군사 연습은 안 해야 맞죠. 북쪽에 지금 핵 실험합니까? 미사일 실험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이른바 상중단이라 그래서 중국도 한미 군사 연습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다, 방어다, 뭐 연례적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하면은 북쪽이 긴장을 하거든요. 합의를 깨우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전쟁의 그 발발 원인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팩트는 그 당시에도 이제 개성도 이제 남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38선 북쪽으로 2km 내지 4km 먼저 올라갔답니다. 49년도부터 전시 상태 비슷했으니까 전면 전쟁은 북쪽에 밀고 내려왔죠. 이건 이제 소련의 기밀 문서 해제된 거로 다 확인되는데 전면 전쟁 그랬으나 남쪽에서 먼저 올라온 게 사실이고 그래서 유인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양당간의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보안법과 그 문화 이런 것도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남북철도 다녀도 문제없게. 그러나 미군이 있고 보안법이 있어도 남북철도는 먼저 다닐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